안녕하세요, 측지입니다. 오늘은 베일에 쌓인 자아드 공주인 레펠리스타 자아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펠리스타 자아드의 경우는 작가님이 말하길 자아드 공주로서 드물게 탑을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르지 않고도 자아드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첫 등장은 자아드 제5부유성 안에 있는 걸로 등장했습니다. 이때가 2부 프롤로그인데 굉장히 크나큰 떡밥들의 뿌리가 있는 곱씹을수록 미스테리한 화죠. 일단 에반 에드록과 같이 회색 난쟁이족의 다른 인물이 등장했었습니다. 작가님의 언급상 랭커가 된 자아드의 공주는 자아드가의 계약에 따라 길잡이가 배속된다고 했는데 레펠리스타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알루미크가 붙어있네요. 신기하죠? 레펠리스타 자아드는 선별인원 공주인지 그냥 선별인원도 아닌 자아드의 공주인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자아드의 공주이자 둥지전투의 핵심 인물 마스체니 자아드입니다. 마스체니가 왜 레펠리스타 자아드궁에서 나왔을까요? 이미 레펠리스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스체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레펠리스타의 자문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레펠리스타는 유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만 그 호의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리 자아드와 마스체니가 싸우면 대등할 거라 생각했는데 마스체니가 100위 이내로 밝혀지고 나이도 꽤 먹었음이 드러나며 둘의 상당한 실력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레펠리스타는 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레펠리스타가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펠리스타가 가지고 있는 오페라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를 보여주죠. 레펠리스타는 유리에게 지게날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유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였는지 용역을 고용하는데 그게 랭킹 4위의 우렉마지노입니다. 레펠리스타는 우렉마지노조차 움직이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아드의 왕자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는데 저는 탑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자 베스트 탑 10 안에 레펠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드의 왕자가 돌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레펠이 좋아하는 걸까요? 막상 자학난이 돌아오니 별일 없던데. 우렉마지노는 영가문 따위에게 쫄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게나가 레펠이 시켜서 우렉이 움직이게 됐다는 사실을 영가문이 어떻게 알게 됐냐는 겁니다. 하유리의 경우 하가문의 대표 랭커들 중 한 명인지라 용병을 고용해 자신의 정체를 숨겼지만 레펠은 어쩐 일인지 일부 알려진 듯 합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레펠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라고 말하죠. 근데 3부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말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좀 풀려주세요, 떡밥이쇼. 레펠은 유리를 지옥열차로 보냅니다. 레펠의 길과 운명을 보는 능력은 대장만큼은 아니지만 길잡이 뺨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단순히 티켓만 보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지했는지 유리와 소통할 수 있는 안경까지 첨부해 보냅니다. 에바는 알루미크에게 반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알루미크가 어른같이 생겼는데 직급이 높은지 사실 훨씬 나이가 많은지 아주 하대합니다. 알루미크는 에반에게 왕가 수석이면서 그딴 것도 모르냐며 핀잔을 줍니다. 사실 알루미크였다면 1층에서 밤을 본 순간 밤의 진가를 알아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반이랑 격차가 납니다. 길잡이가 길을 알려줘야 하는데 눈앞의 길만 볼 줄 알아서 유리한테 오히려 훈계를 당합니다. 유리가 레펠한테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별말 못하고 수긍하는 에반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에반 리뷰를 통해 더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레펠의 마지막 등장은 지옥열차에서 유리가 페드로와 싸울 때입니다. 언급으로만 등장하지만 유리가 오페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 상당히 간지가 났던 장면입니다. 오페라는 탑에서 가장 위대한 무한의 눈이라는 원작의 표현이 나왔네요. 지옥열차도 뚫릴 정도면 숨겨진 층 말고는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침투력이 대단합니다. 등대 오페라만 언급해도 페드로가 알 정도이면 이미 탑 3대밖에 없는 오페라의 소유주를 웬만한 랭커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드로를 처리하고 나온 유리는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마스체니에게 도발을 당합니다. 사실 마스체니의 이 내기의 내용은 아직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스체니가 유리 자아드가 자아드가로 자진해서 잡혀가는 그림까지는 상상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가람 자아드가 밤에게 비밀을 일부 알려준 후 누군가와 포켓으로 대화하는데 이 대화 상대방의 주체는 레펠리스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켓으로 통화한다면 최소 죽음의 층 밖에서 연락을 한 것일 텐데 실시간으로 유리가 13월을 시동했다는 사실을 파악해냅니다. 이건 오페라의 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등장신이 가장 적은 대장에 이어 그 다음으로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제이나 레펠리스타 자아드는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그저 지켜만 보고 말 것인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직접 움직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 레펠리스타 자아드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